누가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년감사입니다. 중환자실의 실제를 들여다보고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해보기 위한 컨텐츠, 이게 ICU다. 오늘은 세 번째 전화 스트레스 시간입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시겠지만은 중환자실은 간호사들이 스테이션에 있는 시간보단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 옆에서 간호를 하며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션에서는 전화가 수시로 울리죠. 자, 차지 선생님이나 선생님께서 좀 한가해가지고 스테이션에 앉아있는 날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모두가 바빠가지고 전화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이처럼 환자 보기도 바쁜데 가서 전화할 때까지, 이런 날에는 업무 스트레스가 한 배가 되기도 합니다. 중환자실입니다. 아침에 주치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후에 기관지 내시경 예정이고, 내시경 하면서 뽑아낸 가래로 균 배양 검사까지 진행 예정이에요. 네네. 오후에 기관지 내시경 끝나고 주치 선생님이 다시 전화로 설명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전화 잘 받아주세요. 네. 김소연님 보호자분 아침에도 주치 선생님이랑 한참 통화하셨는데 그래요? 또 전화 오신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니까는 전화 걱정돼서 전화하시는 것 같네요. 이따 오후에 다시 전화 드리기로 했어요. 네, 전화 왔습니다. 네. 홍쌤, 김소녀님 보호자분 전화 오셨어요. 예, 누구요? 김소녀님 보호자분 전화 오셨대요. 아까 통화했는데. 아까 전화 드렸었는데. 예, 전화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분이시구나. 저희가 그런데 환자 개인정보를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어가지고 처음 이번 시부터 저희가 아드님한테 전화로 설명드렸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렇지만 저랑 주치 선생님이 아드님이랑 통화했고 자세한 내용은 직접 아드님에게 전달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어렵고 좀 답답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협조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협 줘야 돼. 오늘 점심 날 괜찮았네요. 그러게, 오늘 진짜 디저트로 나온 수박이. 홍쌤, 아까 김소연님 아드님 전화 오셔가지고 기관지 내시경 다 끝났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아직 점심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오후에 예정인데 정확히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담당 선생님 오시면 꼭 전화 좀 달라고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직 12시 반인데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전화 드려야겠네요. 전화 오셨네. 보호자분 맞네. 예, 중환자실입니다. 네, 아드님. 안 그래도 금방 전화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아직 점심시간이고 아침에도 설명드렸듯이 기관지 내시경 진행하려면 내시경 선생님들 스케줄 맞춰가지고 그 기계가 중환자실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몇 시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저희가 끝나면 바로 전화드려서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호자분이 엄청 적극적이시네요. 면회가 안 되니까 전화로라도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해해야죠. 맞다. 준비해야 된다, 좀. 제가 받을게요. 설마.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 김소연님 사촌동생 분이시라고요? 이처럼 중환자실은 응급으로 처치나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입원할 때부터 주보호자 한 분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로 통화하면서 환자의 상태나 그때그때 필요한 처치들, 그리고 다른 보호자들을 급하게 병원으로 모셔야 할 상황 등 다양한 소통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환자실로 보호자분들이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비드-19으로 면회가 제한된 경우에는 더더욱 보호자분들의 전화가 잦기도 하고요. 하지만 환자분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전화로 설명드리는 부분은 제한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의 이렇게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드리지는 못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보호자분들한테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환자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전화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좀 더 환자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화를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보호자분들의 잦은 전화는 사실 이해가 갑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바쁘셔서 만나기도 어렵고 그나마 저희가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것도 여쭤보고 저것도 여쭤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거기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서로 정말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음 영상을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네, 알겠습니다. 네, 도와주십니다. 네, 심장내과 나 교수입니다. 지금 CPR 환자 누구 환자예요? 지금 호흡기내과 환자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 우리 과 환자인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쌤 죄송한데 전화 좀 받아줄 수 있으세요? 네, 제가 할게요. 열하나, 스물. 네, 지원자십니다. 흉부외과 PA인데요. 혹시 지금 CPR 하고 있어요? 네, 지금 CPR 한 지 10분 좀 넘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혹시 에크모 미리 준비해야 돼요? 선생님 지금 CPR 중이고요. 아직 에크모 얘기는 없습니다. 혹시 할 거면 미리 준비하려고 했죠.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다 보면은 감당하기 너무 벅차고 짜증도 밀려오겠죠. 자, 혹시 다른 병동에서 코드블루 방송이 났다 하면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을 동료 의료진들을 배려해가지고 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EMR을 통해서 그 궁금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풀어봐 이거. 이거 좀 풀어봐. 가 있어 가이. 아이씨 칼 갖고 와 칼. 칼 있지너. 환자분 진정하세요. 지금 여기 병원이에요. 살려. 살려줘. 아니에요. 네, 중환자실입니다. 네, 이소년님요. 잠시만요. 전쌤, 검사실 전화요. 전쌤. 선생님 지금 검사실이 바빠가지고 제가 금방 전화드릴게요. 몇 번으로 전화드릴까요? 1848요? 네, 알겠습니다. 전쌤, 제가 부른 소리 못 들었어요? 네,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이소년 때문에 검사실에 전화 왔거든요. 네. 1848이에요. 전화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쌤만 바빠요. 저도 진짜 바빠 죽겠어요. 죄송합니다. 목 아파요, 목 아파. 야 고쳐봐. 내가 일일이 신고하니까. 환자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중환자실은 선망 환자들 그리고 각종 의료기기, 모니터 알람 소리 등 주변에 매우 시끄러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스테이션과 환자 베드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의사소통하기 더욱 어렵고요. 다음 간호사들은 대부분 자기 환자 옆에서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 간호사들끼리 소통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스테이션에서는 충분히 나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환자 옆에 있는 담당 간호사는 조용히 앉아서 차팅하는 상황이면 모를까 대부분 환자 옆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 안 들리냐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테이션에서 말하기보다는 직접 담당 간호사 옆에 가서 대화하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제가 담당 선생님에게 전해드려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쌤, 검사실에서 이소년이 때문에 전화 왔습니다. 전화 드려보세요. 바로 전화 드린다 했으니 하던 건 마무리하고 1848로 전화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여건만 된다면 이런 방법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의료질 향상학회 학술대회에서 부서 QI 활동 중에서 무전기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중환자실입니다. 네. 잠시만요. 김쌤, 제가 아까 전화 왔어요. 김소연님 때문에. 네, 전화 오겠습니다. 선생님, 재활의학과 1년차입니다. 그 김소년님 혹시 거동 가능한가요? 지금 환자 빼드리든 상태여가지고요. 거동은 불가능하세요.
아, 그럼 베드사이드 PT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아, 쌤 그거 이미 컨설트 내용에 들어갈게요. 예, 중환자실입니다. 네. 아, 잠시만요. 전쌤, 혈관 조영실 전화예요. 네, 전화 바꿨습니다. 아, 쌤, 그 이소녀님요. 혹시 CRRT 카테터 어느 쪽에 있어요? 라이트 비오라에 있어요. 아, 그럼 혹시 C라인도 있어요? RV는요? 왼팔에 18게이지로 IV 쓰시고 라이트 주굴라에 지금 트리플 루멘으로 C라인 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 그렇구나. 혹시 환자 동의서는 다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혹시 EMR에 안 올라와 있나요? 아, 확인 안 해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환자 2시쯤에 한다니까 보호자분 맞춰서 대기시켜주세요. 네. 확인도 안 해. 또 무작정 전화 왔어요? 네. 자, 환자 정보는 EMR에서 클릭 몇 번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 주치의나 담당 간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지만 조금 찾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전화부터 하는 것을 매번 그 전화를 응대하는 직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힘들게 일하는 병원에서 타 부서를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중환자실에서 겪고 있는 전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 과정부터 전반적인 모든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정보는 간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간호사를 찾는 전화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뭐든 간호사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실제로 외국에는 전화만 받아주는 파트타임 잡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병원 내 다른 부서들도 전화도 많고 전화 스트레스도 정말 많겠지만은 환자에게 직접 간호 시간이 가장 많은 중환자실에서 이 전화 응대로 인해 환자 옆을 자주 비우게 된다면 이는 업무 로딩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본 해결 방안도 간단히 몇 가지 제시해 드렸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우리 병원은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너무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인스타 DM 등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건 다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안녕. 네, 전화 바꿨습니다. 네. 네. 보호자분도 지금 대기 중이고요. 환자분도 준비 다 됐습니다. 네. 지금요? 네, 바로 보내겠습니다. 네, 이동경 선생님. 네. 저희 중환자실이고요. 저희 환자분 수술방 가겠습니다. 네.